안녕하세요. 오늘은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가짜 프로필 사진 요즘 많이들 생성해 내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을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다든지 아예 존재 자체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즉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인데, 그런 딥페이크 기술들이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지는지 만들어지는지를 코드 한 줄 한 줄까지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간략하게 정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첫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가짜 이미지가 지금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result라는 것이 두 개의 이미지가 생성된 이미지를 나타내고, target이라는 가운데 있는 이미지 자체가 변환되기 전 나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source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이목구비를 가져다가 내 원래 배경과 합쳐서 이런 result, 페이크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딥페이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다양한 딥페이크 기술들을 이용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얼굴이 좀 변형되게 나오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딥페이크 기술 자체가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예요. 생성하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인 기술 자체가 생성 모델에서 출발합니다. 생성 모델 자체가 처음부터 설명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이런 오토인코더 구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토인코더라는 게 뭐냐면 인풋과 아웃풋이 이렇게 같은 뉴럴 구조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말할 때는 인풋에는 이미지라든지 자연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아웃풋에는 참 거짓이 나오거나 다음에 나올 단어, 예측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이 오토인코더 구조라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이 동일한, 즉 이미지를 넣으면 똑같은 이미지가 아웃풋으로 나오도록, 단어를 넣으면 똑같은 단어가 아웃풋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오토인코더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latent, 잠재 변수라는 것인데요. 인풋 이미지가 아주 작은 이미지를 하더라도 500 곱하기 500이면 25000개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는데, latent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작게 설정이 됩니다. 극단적으로는 200개, 100개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100개로부터 다시 아웃풋을 다시 원래 이미지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이 latent라는 것에는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압축이 되어 있겠죠. 이런 압축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오토인코더의 구조이고, 이 압축된 정보가 결국에는 이미지를 대표하는 정보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지만 좀 오래된 딥페이크 기술을 오토인코더 구조를 채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A라는 사람의 오리지널 페이스가 있고, 오토인코더를 사용해서 A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복원해내는 이런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운데에는 페이스 A라는 것에 압축된 정보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B라는 사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학습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디코더 구조, 즉 원래 압축된 구조로부터 얼굴을 복원해내는 것은 다르게 되지만 압축하는 과정을 똑같은 뉴럴 네트워크를 공유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A의 페이스를 넣고 대신에 디코더 구조는 B의 디코더를 쓴다면, 결국에 인코더 구조 자체가 얼굴 모양을 같은 암호처럼 이렇게 작은 차원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A의 페이스를 넣었어도 디코더 구조에서 B의 디코더 구조를 쓴다면 B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오토인코더 구조로부터 딥페이크 기술이 처음에는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다른 구조를 쓰는데, 이런 오토인코더 구조들의 한계가 결국에는 부자연스러운 이미지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일그러진 표정 혹은 이미지 자체에 블러 처리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이 점차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loss function이 우선은 좀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토인코더를 생각했을 때 아웃풋에서 prediction을 할 때는 L2 loss 혹은 classification 할 때는 cross entropy 등을 사용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미지 제너레이션 하는데 쓰면 결국에는 저런 피크들이 생기거나 블러 처리된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feature reconstruction loss라든지 structure similarity index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검색을 통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수학적인 영역들이 있어서 쉽게 그냥 loss function을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토인코더 구조로부터 출발한 다양한 생성 모델들이 있어요. 겐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논문에서 나왔던 표현을 사용해 볼게요. 위조지폐범과 경찰, 그들의 서로 속고 속이는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조지폐범은 경찰이 지폐가 위조지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게 정교하게 위조지폐를 만들고, 경찰은 그 위조지폐를 구분할 수 있도록 안간힘을 씁니다. 그게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 이 두 네트워크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고, 쉽게 말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생성된 이미지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별하는 경찰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도둑과도 같은 존재죠. 생성된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이미지를 생성해라 라는 것이 겐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또 VA라는 것도 있는데 Variational Autoencoder 같은 경우는 Latent 피처가 특정 분포를 따르도록 합니다. 주로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하는데 이런 것도 Autoencoder에 파생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행하는 모델이에요. 이미지와 노이즈 사이에서 그레디언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결국에는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미지로부터 다시 노이즈로 인코딩이 되고 이것들이 반복되는 구조인데 반복이 되다 보면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이미지지만 자연스러운 모습과 동작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디퓨전 모델이라는 것도 있고 이것들의 수학적인 부분도 역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GAN이라든지 디퓨전 모델 그리고 Variational Autoencoder 이런 모델들이 사용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 가지로 압축이 돼요. 하이 퀄리티,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이미지를 생성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다이버시티, 그 생성한 이미지가 다양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표정만 나오면 안 되고 다양한 표정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동작들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시나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계산 속도 그리고 계산 용량 등이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세 개의 문제들을 각각 포괄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세 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조금 더 필요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현재의 딥페이크 기술 중에 하나인 페이스 시프트라는 네트워크를 위해 나타냈는데 타겟은 내 얼굴 그리고 소스는 내가 원하는 이목구비의 형상이라고 보면 이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인코딩 구조를 거치고 여기서 다양한 연산들을 거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텐션 마스크 같은 것도 쓰였고 기본적인 CNN 구조에서 쓰이는 모듈들도 쓰였습니다. 결국에는 딥페이크 기술 같은 경우는 딥러닝 기술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지금 딥페이크 기술 관련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연구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스 펑션 최적화를 통해서 또 다양하게 최적화를 하는 것이 딥페이크 기술 연구자들이 하는 일이고 또 가야 할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에 관해서 좀 알아봤는데 딥페이크 기술 자체가 생성 모델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면 이미지 생성,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키워드 등으로 논문들 혹은 어플 등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